네, 크롬 잠재가격 제로, 플라스틱은 12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3번에 지방에 있는 한 원료 공급자가 스테인리스 스틸 500온스를 갖고 있는데 정상 가격에 비해서 60원 웃돈을 얹어서 이제 이 회사에 구입할 회사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500온스를 온스당 60원씩 이제 프리미엄 붙여서 팔려고 이제 할 때 이 회사가 사야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자, 스테인리스 스틸은 잠재가격이 75고 허용 가능성 가치 636이죠. 그러니까 500온스가 투입되면은 500온스가 다 온스당 75원씩 목자함수 값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키죠. 그래서 웃돈 60원을 붙여서 500온스를 구입하게 되면 이제 500온스 구입에 따르는 이익과 그 비용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스테인리스 스틸 잠재 가격 75원으로 상승한 가격 60원보다 15원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설명이 좀 부족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스테인리스 스틸의 허용 가능성 가치가 636까지니까 500온스를 구입해도 500온스가 생산에 투입되면 온스당 75원씩 네, 총 판매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죠. 비례적으로. 그래서 이제 500온스 구입에 따르는 이익 증가, 그걸 한계 이익이라고 합니다. 한계 이익은 500온스 곱하기 75죠. 반면에 500온스 구입에 따르는 비용, 추가되는 비용은 이제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고 따지고 그렇게 설명하면 500온스 곱하기 60 그런 거죠. 그래서 한계 이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니까 구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500온스 추가 구입에 따르는 이익의 증가는 500온스 곱하기 75 그렇죠. 그 다음에 500온스 구입에 따르는 비용의 증가는 500온스 곱하기 60원. 네, 그러니까 이익의 증가분이 더 많죠. 그래서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다른 학생들도. 자, 그 다음 4번에 샤프 펜슬 생산의 수익성이 있으려면 샤프 펜슬 개당 판매 순이익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최소한 470원 이상 돼야 된다. 네, 답만 적지 말고 왜 그러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지호 학생은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네, 여기 클릭을 하면은 이 민감도 보고서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아주 잘 했네. 네,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했네. 네. 네. 이걸 어떻게 했지? 하이프링크를 여기다 만들었네. 그렇죠. 하이프링크를 만들어서 이걸 옆으로 옮기도록 링크 연결을 했네.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업체 가면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이걸 클릭하면 바로 옆에 이제 민감도 보고서 이 워크시트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죠. 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475원 그냥 답만 적지 말고 왜 475원인지를 적어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샤프 펜슬 한 개 생산을 할 때 소요되는 자원의 가치를 계산해 보면 되죠.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자, 내가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다 적어 봅니다. 좀 확대를 시켜서. 네, 학생들 보고 있죠. 자, 여기 샤프 펜슬 생산에 소요되는 자원의 가치. 이걸 계산할 수 있죠. 샤프펜 생산에 따른 소요되는 자원의 가치. 자, 어떻게 계산됩니까? 샤프펜슬 한 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샤프펜슬 한 개 생산할 때 플라스틱 2온스, 크롬 제로, 스테인리스 스틸 3온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125. 2 곱하기 125. 그렇죠? 플러스. 어찌 됩니까? 크롬은 없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75 이렇죠. 그러면 250 225 475 맞습니까?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혹시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됩니까, 학생들? 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아마 이주 학생도 계산을 했을 텐데 최소한 450 이상 책정돼야 되는데 답만 적지 말고 왜 475라는 그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적어줘야 되죠. 샤프 펜슬 생산에 소요되는 자원의 가치가 플라스틱 2온스, 크롬 제로고 스테인리스 스틸 3온스가 소요되니까 그 잠재 가격을 곱해가지고 대해주는 게 47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475 이상이 되면 판매 이익이 475 이상만 되면 샤프 펜슬 생산에 소요되는 자원의 가치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 생산하면 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샤프 펜슬 20개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된다면 총 순이익은 어떻게 변하느냐. 20개 생산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어디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네. 네. 민감도 보고서를 보면 샤프 펜슬의 이 한 개 비용이 이게 그 뭐라 했죠? 그게 reduced cost라 그랬죠. 절감 비용이라 그랬죠. 그렇죠? 맞죠? 네. 이 마이너스 75라는 게 샤프 펜슬 한 개를 생산하게 되면 이 최적 생산한 요 최적회를 구한 상태에서 샤프 펜슬 한 개를 생산하면 75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개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면 20 곱하기 마이너스 75 하니까 1,500원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20개 의무 생산하게 되면 여기도 20 곱하기 마이너스 75 해서 1,500원 감소한다. 이주 학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지? 27만 5천 원에서 27만 3,500원으로 감소한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했지? 이주 학생. 새로 풀어봤나? 해착기에 샤프 펜슬 x2 이퀄 20을 제한 조건으로 입력해서 그렇게 풀었나? 아니면 어떻게 했지? 새로 해착기로 했구나. 그러니까 새로 해착기를 하지 말고, 알겠죠? 다른 학생들도 이해됩니까? 여기서 여기 리듀스드 코스트가 마이너스 75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의 샤프 펜슬 최적회가 제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까 최적회를 보니까 볼펜은 750개 만들고 만년필 100개 만들고 샤프 펜슬은 0개 만드는 겁니다. 리듀스드 코스트가 엄수가 되니까 이게 샤프 펜슬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한 개 만들 때마다 75원씩 판매이익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20개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면은 20 곱하기 마이너스 75 하니까 마이너스 1,500이 된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해착기를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민감도 분석에서 해착기 따로 안 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알겠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네. 다른 학생도 이해되죠? 네. 샤프 펜슬의 리듀스드 코스트가 절감 비용이 마이너스 75니까 마이너스 75 곱하기 20 하면은 마이너스 1,500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총 판매이익에서 1,500원이 감소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원료 공급자가 온스당 정상 시장 가격 500원인 플라스틱을 600원의 가격으로 이 회사에 팔려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웃돈을 플라스틱 1온스당 프리미엄을 100원씩 붙여서 팔겠다는 거죠. 그렇죠? 플라스틱은 로트 단위로만 판매되는데 1로트에 300온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300온스를 온스당 100원씩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는 게 좋은지 이 A펜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플라스틱의 잠재 가격을 봐야 되는 겁니다. 125죠. 그렇죠? 근데 허용 가능성 가치가 200입니다. 자, 300온스를 플라스틱 300온스를 추가로 구입해서 생산을 투입하면은 200온스까지만
온스당 잠재가격 125원씩 판매이익을 올려줍니다. 지금 설명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300온스를 구입을 하는데 그 300온스를 구입을 해서 생산에 투입을 하게 되면 플라스틱 200온스까지는 생산에 투입이 되어서 온스당 125원씩 판매이익을 올려주는데 나머지 100온스는 생산에 투입 안 되고 그냥 남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300온스 추가 구입에 따르는 이익의 증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주영 학생은 이제 답은 추가 구입을 이제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놓고 스테인리스의 잠재 가격이 적용된 허용 가능치가 400에서 1200온스 동안만 적용된다. 근데 이 표현도 조금 애매하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플라스틱이 지금 원래 1000인데 허용 가능 증가치 2000이니까 200이니까 1200까지 증가되고 감소치가 600이니까 400까지 그러니까 400에서 1200 사이에 움직이는 동안에 그 말인데 여기서는 허용하는 증가치만 보면 되죠. 그렇죠. 추가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로또 구매시 남은 100온스의 가치는 0이기 때문에 그 물량만 손해가 발생한다. 이것도 이제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300온스 플라스틱 300온스 추가 구입에 따르는 이익 증가 300온스 추가 구입에 따른 이익의 증가 어떻게 됩니까? 잠재가격 125 곱하기 200 하면은 이게 25,000 이렇습니다. 25,000 계산 과정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플라스틱 300온스 추가 구입에 따른 비용의 증가는 얼마냐면 자, 온스당 100원씩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죠. 정상 가격보다 100원을 더 프리미엄 붙이고 300온스를 구입하는 것이죠. 그러면 총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플라스틱 300온스를 추가 구입에 따르는 이익의 증가는 25,000원인데 비용의 증가는 3만 원이니까 비용 증가가 더 크죠. 그래서 구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알겠죠? 자, 그 다음 7번에 7번에 만약에 플라스틱 1로트에 100온스가 들어있으면은 1로트 구입하는 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자, 1로트 지금 이 문제가 조금 1로트에 100온스 들어있다면 1로트를 구입해야 되느냐 이제 1로트를 구입할 것인지 결정하라.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돼야 되는데 좀 문제가 좀 애매하죠. 네, 지금 이제 2로트까지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네, 지금 문제가 좀 애매하게 돼가지고 1로트에 100온스 들어있으면 1로트를 구입해야 되는지 의사결정하라.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설명을 이해는 하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이제 그 답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100온스 추가 구입에 따른 이익의 증가와 플라스틱 100온스 추가 구입에 따른 비용의 증가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100온스 추가 구입에 따른 이익의 증가는 온스당 잠재가격 125원이니까 125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12,50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플라스틱 100온스 추가 구입에 따르는 비용의 증가는 온스당 100원씩 웃돈을 붙이는 거죠. 100원 곱하기 100온스 하니까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 100온스 추가 구입에 따른 이익의 증가가 비용의 증가보다 더 크죠. 그래서 구입해야 된다. 그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알겠죠? 네, 문제가 지금 조금 200온스까지 1로트에 100온스 있으면 2로트까지 구입해도 되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지금 이 정확한 이 문제는 1로트에 100온스가 만약에 들어있다면 1로트를 구입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라.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 봅니다. 8번에 이제 반대로 이 에이펜 주식회사에 있는 플라스틱을 다른 회사 사가려고 하죠. 사가고자 합니다. 알겠죠? 네, 플라스틱이 시중에 잘 이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플라스틱을 다른 회사가 사가려고 하는데 단 그 사가려고 하는 회사가 이 에이펜 회사하고 경쟁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뭐 파는 거에 있어서 순수하게 그 플라스틱을 얼마죠? 400온스를 파는 게 좋은지 팔면 안 되는지 그거를 결정하면 됩니다. 파는 게 이익인지 아니면 손해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온수당 500원인 플라스틱이 정상 가격이 500원입니다. 시장에서 보통 때. 근데 이제 지금 플라스틱이 이제 동이 났죠. 품귀 현상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이 웃돈을 붙였더라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50원 프리미엄 붙여서 400원을 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400원스 판매에 따르는 이익의 증가.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거 똑같은 형식으로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네, 플라스틱 400온스. 자, 아까 쓴 걸 한번. 네, 이걸 하면 됩니다. 여기를 여기죠.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자, 플라스틱 400온스 판매에 따른 판매하는 거죠. 판매에 따른 이익의 증가는 자, 웃돈은 얼마 붙여주느냐면 150원 웃돈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50원.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씁니다. 150원 곱하기 400온스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6만원? 6만원 됩니까? 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400온스 판매에 따르는 비용의 증가, 뭐 손실의 증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플라스틱은 잠재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플라스틱 잠재 가격이 125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허용 가능 감소치가 600 아닙니까? 그러니까 600까지 줄어들 때까지는 총 판매 이익을 온스당 125원씩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잠재 가격 125원. 그렇죠? 25원 곱하기 400원스 하니까 5만원인가? 5만원입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플라스틱 400온스를 누군가가 다른 회사가 사가려고 합니다. 이 에이펜 회사로부터. 그래서 이 에이펜은 자기들이 그 샤프 펜슬, 그 다음에 볼펜, 만년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400온스를 빼가지고 이 다른 회사에 이제 팔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판매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크롬이 1000온스만 더 있다면 1000온스만 아니 크롬이 1000온스만 있다면 원래 크롬은 1200온스였죠. 원래 이 회사가 처음에 이 생산할 때 크롬 보유량이 1200온스인데 1000온스만 있다면 최적화는 어떻게 되겠느냐, 순위가 어떻게 되겠느냐, 변동이 없다. 기존 최적 생산 조합에서 사용되는 크롬의 사용량 850온수로 변동이 없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200온스인데 원래 최적 생산에서 사용된 게 850온스죠. 그래서 지금도 350온스가 남죠. 그러니까 크롬이 애초에 1200온스가 아니고 1000온스만 있어도 최적 생산에서 크롬 사용량 850온스 사용하고 여전히 크롬이 남게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네. 만약에 크롬이 800온스만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는 문제를 새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1000온스까지 1200에서 1000까지 줄어들어도 허용 가능 감소치가 350이니까 계속 잠재가 괜찮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총 판매액이. 최적해도 그대로고.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이 에이펜은 R&D 부서에서 기존 샤프펜슬을 변형시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한 개 생산에는 1온스의 플라스틱, 2온스 크롬, 3온스의 스테인리스 스틸이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제품의 판매로 얻게 되는 순이익은 종전과 같이 400원입니다. 그때 새 샤프 펜슬 생산해야 할 건지를 결정하라. 예, 생산해야 한다. 플라스틱 잠재가 125, 크롬 잠재가 제로, 크롬 사용량 증가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설명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네. 이주 학생. 플라스틱 잠재 가격은 125원인데 크롬 잠재가 제로. 스테인리스 스틸은 왜 안 했지? 1, 2, 3. 아, 원래 샤프 펜슬이 203인데 1, 2, 3으로 바뀌었다. 아, 여기만 차이가 있네. 아, 플러스 2에서 1로 줄어들고 크롬은 원래 0인데 2로 돼도 크롬의 잠재각이 제로이기 때문에 사용량 증가는 실질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아, 그런 뜻이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테인리스 스틸은 3온스 그냥 그대로고. 아, 근데 12,500원이 상승한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지? 이주 학생? 새로 문제를 풀었나 이것도? 요 총 판매액이 28만 7,500원으로 바뀌었다는 거 새로 문제를 풀었구나. 문제를 풀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죠. 여러분 보세요. 아, 이거는 링크가 또 안 되네. 4에 10번 이거네. 네, 1, 2, 3으로 해서 문제를 새로 풀었구나. 아, 풀지 말고. 자,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샤프 펜슬 자, 이렇게 합니다. 생산에 따른 한계이익은 가격이 400원이죠. 그대로 400원 아닙니까? 그렇죠. 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샤프에서 한 개 생산에 따른 한 개 비용. 자, 한 개 비용은 우리가 계산해야 되죠.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1온수의 플라스틱, 2온수의 크롬, 3온수의 스테인리스 스틸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는데 1온스 플라스틱 1온스가 들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25죠. 잠재 가격. 그렇죠? 그 다음 플러스 2 곱하기 그러니까 크롬이 2온스 되니까 2 곱하기 잠재 가격 제로죠. 플러스 그 다음 스테인리스 스틸 3온스죠. 3 곱하기 75. 자, 이거 계산해 보면 225, 125, 225, 125.
350? 350입니까? 350 맞습니까? 네. 350 맞죠? 그러니까 샤프 펜슬 한 개 생산에 따른 한 개 이익은 판매 이익 400원, 그거는 원래 문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샤프 펜슬 한 개 생산에 따른 한 개 비용은 플라스틱 1온스 사용되고 크롬 2온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 3온스 사용되니까 그 샤프 펜슬 한 개 생산에 따르는 자원의 투입되는 자원의 가치, 그게 바로 한 개 비용 아닙니까? 그걸 빼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350입니다. 그래서 한 개 이익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학생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학생들? 네. 이은지 학생 이해되고 또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되죠? 정원호, 수의관, 조성원, 차재훈, 이재현, 박지현 다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 11번에 한번 봅니다. 마케팅 부서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인 티펜 생산을 권하고 있는데 티펜 한 개 생산에 1.8온스의 플라스틱, 0.5온스의 크롬, 1.2온스의 스테인리스 스틸이 소요됩니다. 새 제품 생산의 수익성이 있으려면 개당 판매 순이익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느냐? 이지호 학생 이거 어떻게 계산했지? 11번 이거를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티펜을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티펜을 한 개 생산을 우리가 한번 시켜볼 때 자원이 이제 소요되니까 그 자원의 가치를 계산해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봅니다. 여기에 자, 여기 보세요. 티펜 한 개 생산에 소요되는 자원의 가치 계산할 수 있죠. 네. 자, 보세요. 티펜 한 개 생산에 소요되는 자원의 가치는 1.8온스의 플라스틱이니까 1.8 곱하기 플라스틱 잠재가격 125원이죠. 맞죠? 맞습니까? 온스 좋고 원 잠재가격 좋고 그 다음 플러스 0.5온스 곱하기 크롬의 잠재가격 제로죠. 플러스 스테인리스 스틸 1.2온스 곱하기 스테인리스 스틸의 잠재가격 75원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학생들. 125 곱하기 1.8, 1.1 곱하기 75 얼마죠? 315입니까? 네, 315입니까? 맞습니까? 조성은 학생 315라고 했는데 다른 학생도 맞습니까? 315. 네. 자, 315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티펜 한 개 생산하는데 드는 자원들의 잠재 가격을 고려해서 자원의 가치를 계산했더니 티펜 한 개 생산에 들어가는 자원들의 가치가 315원입니다. 그러면 티펜 생산이 수익이 나려면 적어도 최소한 315원은 보다 커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지원 학생 152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지? 굉장히 어렵게 해서 문제를 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풀었지? 네, 답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에 볼펜의 개당 순이익이 260원으로 변하면 최저가는 어떻게 되고 순이익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볼펜의 개당 순이익이 원래는 볼펜의 개당 순이익이
300원이죠. 그래서 260원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허용 가능 감소치가 42.85까지 떨어져도 최저가액은 변함이 없죠. 그러면 300원에서 260원으로 판매 이익이 바뀌면 40원 마이너스 되죠. 그러니까 허용 가능 감소치 범위 내에 있죠. 맞습니까? 300에서 42.85만큼이 줄어들어도 최저가가 똑같다 이겁니다. 현재 그대로. 그러니까 300원이 260원이 되면 40원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범위 내에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최저가는 안 바뀝니다. 다만 총 판매이익은 바뀌겠죠. 왜냐하면 300에다가 750을 곱했는데 이제 260에서 750을 곱하니까 40만큼 빠졌죠. 40에서 750 곱하면 3만원? 3만 줄어들죠. 맞습니까? 현재보다 3만원이 줄어듭니다. 응? 만원 줄어드나? 얼마 줄어들죠? 만원 줄어드나? 300에서 40이 빠지면 3만원 줄어드는 거 맞죠? 47, 28, 4, 5, 3만원 줄어드는 거죠. 3만원 줄어듭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세요. 만년필의 개당 판매 순이익이 500원이 아니고 700원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만년필이 500원이 700원으로 늘어났죠. 허용 가능 전가치 250이니까 500원이 700원 늘어나면 200원 전가되죠. 이 범위 내에 들죠. 허용 가능 전가치 250, 그러니까 만년필의 판매 이익이 원래 500원인데 이게 750원이 될 때까지도 현재 최저가가 안 바뀌죠. 이 최저가가 안 바뀐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500원이 700원으로 됐을 때 최저가는 그대로입니다. 생산량이 볼펜이 750개, 만년필이 100개. 생산량은 안 바뀌고 다만 판매 이익은 바뀌죠. 네, 500이 700이 되니까 200원 늘어나니까 100개 생산해서 200원이니까 2만원 늘어나죠. 기존보다 5천원의 판매 이전 가는 게 아니라 2만원이 늘어납니다. 응? 저렇게 안 바뀌는데 왜? 아, 이거를 샤프 펜슬 이걸로 했네. 1, 2, 3으로 했네. 이주 학생. 이거 잘못했죠. 이거 원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작은 문제 중에 샤프 펜슬이 이렇게 자원 소요량이 이렇게 바뀐다는 그걸 쓰니까 이게 문제가 아예 틀리게 나왔죠. 알겠죠? 이주 학생은 새로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생각보다 꽤 지났네. 어떻게 지금 풀이한 내용 자기가 맞고 틀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렸으면 아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왜 어디가 틀렸고 어떻게 해서 이걸 답을 맞출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도 자기가 푼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김나연 학생 걸 한번 보는데 김나연 학생 김나연 김나연 학생 네 김나연 학생은 그 과제를 보낼 때 분반 표시를 안 했더라고. 근데 2분반에도 김나연이라고 똑같은 이름의 학생이 있어가지고 네, 다음 과제는 꼭 분반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김나연 학생 네, 다시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가 1분만 2분만 같은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꼭 분반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1회 저지키를 구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2번에 크롬 잠재 가격 제로, 플라스틱 잠재 가격 125 이건 민감도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스테인리스 스틸 잠재 가격 75고 636첨가의 잠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하도록 한다. 이것도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500온스 추가 구입에 따르는 이익의 전과 비용의 전가 그렇게 두 개를 해서 이렇게 어떤 게 큰지를 보고 이제 구입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4번도 답만 적을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샤프 펜슬 한 개 생산에 따르는 자원의 가치를 잠재 가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475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그 계산 근거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에도 20개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된다면 총 순이익의 변화는 지금 김나연 학생 이거 어떻게 구했지? 새로운 문제를 푼 것 같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샤프 펜슬의 리듀스드 코스트가 마이너스 75였죠. 그래서 거기다가 20을 곱하면 1,500원이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현재보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에 플라스틱 허용 가능성 가치 200이므로 300원수를 구입하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에 사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0원수를 구입해도 이제 실제로 이익의 전가는 200원수까지는 잠재가액 125를 곱해서 25,000원이 비용 이익이 전가되고 그 다음에 비용 전가는 300원수 곱하기 웃돈이 100원이죠. 그래서 3만원이 되니까 비용이 크니까 구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7번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8번에 플라스틱을 팔면 26만 원의 이익과 5만 원의 총 판매액 손해가 발생하는데 왜 26만 원이지? 네, 이것도 계산이 좀 잘못됐죠? 네. 자, 그 다음 9번에 그럼 1,000원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9번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1,200원수 있어도 실제 최적 생산에서 850원수만 사용됐죠. 그래서 1,000원수가 있어도 850원수 사용되고 여전히 150원수 남죠. 그래서 최적 생산에는 변함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쓰면 되고 10번에 샤프 펜슬 생산할 경우 판매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한다.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고 계산 과정을 적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11번도 315 이거 답은 맞았죠. 답만 적으면 안 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계산 근거를 적고 그 최소 315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12번, 13번도 마찬가지로 최적화는 변함이 없고 총 판매이익은 바뀌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 민감도 분석의 그 첫 번째 표에 있는 그 최적화가 변하지 않는 그 목자함수 개수의 변화 범위 그걸 보고 판단해서 답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답만 적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시험 칠 때. 자, 그 다음 세 번째 박은세 학생 한번 봅니다. 자, 박은세 학생은 네, 이거는 이제 해찾기를 통해서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크롬의 잠재 가격 제로 플라스틱 125 이거는 이제 민감도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0온스를 웃돈 60원을 받고 이제 이 회사에 팔려고 제안합니다. 자, 그랬을 때 스테인리스 온스 곱하기 웃돈 500온스 곱하기 60원 3만원 잠재 가격 7,500원 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입해야 된다. 스테인리스 스틸을 허용하는 전가치가 636이므로 500원스 모두 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원스 추가 구입에 따르는 비용의 전가 500원스 추가 구입에 따르는 이익 전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허용하는 전가치가 636이기 때문에 500온스를 구입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온스당 잠재 가격 75원씩 비례해서 판매이익을 전가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500원스 추가 구입에 따르는 이익의 전가가 비용의 전가보다 크기 때문에 구입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샤프 펜슬 수익성이 있으려면 개당 판매 수익이 얼마 이상 돼야 되느냐. 네,
샤프 펜슬 생산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면 샤프 펜슬 판매 가격이 샤프 펜슬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들이 같이 총합 이상이 돼야 된다. 예,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샤프 펜슬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의 가치는 예, 그러니까 이온스, 플라스틱 이온스 곱하기 125원, 그다음에 0온스 곱하기 0원 플러스 3온스, 스테인리스 스틸 3온스 곱하기 75원 해서 475입니다. 예, 그래서 475보다는 커야 된다. 예, 정확하게 아주 4번 잘 썼습니다. 그 다음 5번에 20개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된다면 계산을 왜 마이너스 25가 나왔지? 마이너스 75인데 원래 이거는 계산을 안 해도 절감 비용은 있죠. 여기 있는 거 이걸 이용하면 되죠. 요 마이너스 75 알겠죠? 샤펜슬의 절감 비용, 리듀스드 코스트가 마이너스 75라는 건 알죠? 여기서 우리가 물론 계산을 해도 지금 계산이 틀렸습니다. 여기 계산이 틀린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왜 여기 500을 곱해놨지? 아, 500이 아니고 이게 틀렸구나. 여기가 400이죠. 박은세 학생. 500이 아니고 400이죠. 샤펜슬은 400 아닙니까? 아, 이걸 500으로 적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400에서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75가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75 곱하기 20개 하면은 1,500원, 마이너스 1,500원이 됩니다. 네. 자, 6번에 웃돈 100원씩에서 500원스, 100원씩에서 300원스, 플라스틱은 온스 곱하기 웃돈 300원스 곱하기 100원, 3만원. 네, 이것도 이제 표현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플라스틱 300원스 추가 구입에 따르는 이익의 증가, 플라스틱 300원스 추가 구입에 따르는 비용의 증가 해서 계산을 하면은 조금 계산 결과를 우리가 비교할 때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알겠죠? 네, 6번, 7번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8번에 남이 사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400온스를 팔았을 때, 네, 팔 때 이익의 증가, 플라스틱 400온스를 팔았을 때의 비용의 증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서 비교해 보면 되죠. 알겠죠? 네, 계산 결과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쓸 때도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이제 받을 웃돈, 온스당, 온스 곱하기 받을 웃돈, 온스 곱하기 플라스틱 잠재 가격. 예. 위에가 뭐냐면 400온스 판매에 따르는 이익의 증가죠. 예, 그런 뜻입니다. 이익보다 하는 게 낫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9번. 그럼 1000온스만 있다면, 지금 1000온스를 해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풀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새로운 문제를 풀었죠. 지금 박은세 학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새로 풀 필요 없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크롬은 기존에 1200온스를 가지고 생산했는데 실제 사용된 게 850온스죠. 그렇죠? 1000온스만 있어도 850온스만 사용되고 여전히 남게 되죠. 그러니까 최적해, 그 다음 총 판매이익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풀어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10번에 자, 이것도 절감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네, 절감 비용 계산해서 네, 절감 비용을 계산해서 이렇게 이익이 난다. 절감 비용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생산을 하는 게 좋다 이런 거죠. 이건 좀 뭐가 이상하네. 새로운 형태의 샤펜슬, 기존 샤펜 순위가 같은 반면 이건 좀 표현이 이상하네. 하여튼 지금 기존 샤펜슬을 변형한 새로운 형태의 샤펜슬을 생산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그걸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그 샤펜슬 생산에 따르는 자원의 가치, 그 다음에 판매했을 때의 판매 이익, 그거 비교해 보면 되죠. 그래서 판매 이익이 더 크니까
생산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힙펜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의 가치. 표현 이렇게 잘 했고, 그래서 315원. 그래서 가격이 310원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볼펜 개당 순위, 만년필 개당 순위 바뀌었을 때 문제를 새로 풀었죠. 박은삭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감도 분석의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최적화가 변하지 않는 목자함수 개수 변화 범위 그 표에 나타나 있죠.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를 새로 풀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네, 학생들 이재현, 이재화, 신재용, 서희관 학생 4명을 더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10분 쉬었다가 여러분 2시 51분이니까 3시 1분에 다시 들어와서 수업하도록 합니다.
네. 이재현 학생 거만 얼른 보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1번에 이재현 학생, 네, 최적해 이렇게 구했고, 2번에 크롬은 이재현 학생 이거를, 크롬을 1200에서 1201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새로 풀었고, 플라스틱은 1000온스가 있는데 1001로 바꿔서 문제를 새로 풀었더니 총 판매이익이 이렇게 달라져서 그렇게 해서 잠재 가격을 구했네. 민감도 옷을 보고 바로 그냥 볼 수 있죠. 125 제로.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스테인리스 스틸 잠재 가격 75, 프리미엄 60, 한계 이익 마이너스 한계 손실. 한계 이익은 75 곱하기 50, 한계 손실은 60 곱하기 500.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의 허용 가능 전가치가 636이기 때문에 500온스를 추가 구입하면은 500온스가 온스당 75원씩 비례해서 총판매액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한개 이익이 500온스 곱하기 75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샤프 펜슬 수익성이 있으려면 샤프 펜슬 잠재 가격이 마이너스 75다. 샤프 펜슬은 잠재 가격이라 하지 않죠? 응? 이재현 학생. 잠재 가격은 자원에 대해서 잠재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reduced cost, 절감 비용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75이기 때문에 400 플러스 75 이렇게 해야 된다. 초과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산을 해주면 되죠. 2 곱하기 125, 0 곱하기 0, 3 곱하기 75 하면 475가 계산되죠. 5번은 샤프 펜슬을 20개 의무적으로 생산한다 그러면 20 곱하기 마이너스 75에서 마이너스 1500. 지금보다 1500이 줄어든다. 맞습니다. 그 다음 6번. 6번은 7번. 6번, 7번이 어디 갔지? 6번은 한계 이익은 120 곱하기 200, 한계 손실은 100 곱하기 300.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플라스틱 잠재 가격 125, 허용 가능성 가치 200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7번은 허용 가능성 가치가 200인데 1로트가 100온스죠. 그래서 2로트만 구매한다. 2로트까지 그렇게 했었네. 자, 그 다음 8번에 문제를 새로 풀었구나. 네. 새로 풀지 말고 원래 1000온스에서 플라스틱 1000온스에 400온스를 팔고 이제 600온스만 있다 했을 때 총 판매이익을 구했더니 22만 5천원이다. 원래 27만 5천원이니까 5만원이 줄어들었죠. 그 5만 줄어든 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400 곱하기 플라스틱 잠재 가격 125 하니까 5만원이 플라스틱 400온스를 팔면은 생산에 투입됐을 때 잠재 가격 온스당 125원씩에서 400온스니까 5만원이죠. 5만원이 이제 총 판매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400온스 판매에 따르는 비용의 손실 증가는 5만원이죠. 근데 이제 1온스당 150원씩 프리미엄 붙여서 우리가 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400온스 곱하기 150원 하면은 6만원이죠. 그래서 400온스 판매에 따르는 이익의 증가는 6만 원이고 손실 증가는 5만 원이라서 판매하기 좋다. 이재현 학생 새로운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했네. 그게 아니고. 알겠죠? 다 새로운 문제를 풀었구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학생만 더 볼 텐데 신재웅 학생. 신재웅? 신재웅.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지? 이 파일이 뭐지? 2015년 9월 22일. 이거 어디서 구한 거지? 이거는 또 뭐고?
왜 이게 섞여 있지? 이렇게? 이게 연습문제 3장의 1번 문제네. 1번 문제에 대한 예전 책이라서 문제 확인한다고. 근데 왜 이게 2015년 작성인 거 보니까 이거 옛날에 15년도 누군가가 응? 만든 파일을 가져온 것 같은데 친구가.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할 내용이 수업 그 4장에 지난번에 우리 4장에 그 인력 배치 계획 문제, 그 용평에 있는 원더랜드 그 놀이공원 그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자, 지난번에 우리 했던 내용 한번 봅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그때 우리 이 시간대별로 필요한 인원수 최소한 그 이상이 근무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 하면 전체 근무하는 직원 수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근무조부터 6번 근무조까지 각각 배치할 인원수를 우리가 결정면수로 이렇게 잡았죠. XI를 I번 근무조에 배치할 인원수 이렇게 잡습니다. 알겠죠? I가 1부터 6까지죠. 그리고 목적함수식은 이제 X1부터 X6까지 다 더해서 이게 1번 근무조부터 6번 근무조까지 근무하는 직원 수의 총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무슨 소리지? 마이크 소리가 들리네? 응? 누구지? 자, 그래서 수학적 모형을 보면 네, XI는 이제 I번 근무조에 배치할 인원수 이렇게 되고 목적함수는 전체 그 직원 수 X1부터 X6까지 다 더해주면 되죠. 그리고 제약조건식은 시간대별로 주소 바뀌었어요, 뒤. 누구지? 응? 목소리가 나오네? 누구? 자, 그래서 여러분 엑셀 파일 한번 열어봅니다. 자, 엑셀 파일 여러분들 엑셀 실습 4장에 예제 4-2 인력 배치 계획 문제 요 지금 이런 형태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 자 1조부터 6조까지 근무조에 배치할 인원수 이게 지금 변수셀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조기값 0을 다 입력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게 변수셀입니다. 조기값 0을 다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함수식 총 인원수니까 1조부터 6조까지 결정면수를 다 더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sum 해서 요 셀 범위를 전체 잡아주면 요 셀 범위 C10에서 H10까지 요 6개 셀 전부 다 더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sum이라는 함수는 그 sum 안에 있는 그 셀 범위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합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 시간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시간대에는 최소한 90명 이상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첫 번째 제약 조건식 X1 플러스 X6가 90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이건데 자 여기 보면 부등호 크거나 같다 오른 왼편에 보면 X1, X6만 있고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X1 여기에 개수값 1, X6 개수값 1 이것만 적히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X1 더하기 X2 되니까 여기 1, 1 되고 나머지 전부 제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sum product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된다 그랬죠.
그때 선 프로덕트 설명했죠, 여러분? 네, 설명했죠, 여러분? 네, 선 프로덕트 해서 자, 여기 셀 범위 C4에서 H4까지 이렇게 콤마하고 그 다음 결정 변수가 들어있는 요 셀 범위, 변수 셀 범위 이렇게 잡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때 이 내용을 밑으로 카피하기 위해서 이놈을 그냥 카피하면은 이 4번 행에 있는 내용을 5번 행에 카피하면 열은 안 바뀌고 행만 하나 밑으로 카피하면은 번호가 하나씩 증가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컨트롤 C에서 한 칸 밑으로 카피해 보면 자, 어떻게 됩니까? 원래 원본 셀에는 C4, H4, C10, H10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 파란색과 이 빨간색 셀 범위 두 개를 선 프로덕트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칸 밑으로 카피해 보니까 한번 보세요. 파란색이 한 칸 밑으로 내려가고 빨간색도 한 칸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카피를 하면은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셀 주소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대에 필요한 근무 인원수 여기 x1 플러스 x2 이거를 지금 수식으로 여기 입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요 셀 범위와 변수 셀 범위를 선 프로덕트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원래 첫 번째 여기 선 프로덕트는 여기서 C4, H4 이건 그냥 그대로 두고 C10, H10에 여기 C10에 컷을 두고 F4를 누릅니다. 그럼 달러가 이렇게 붙죠. 그렇죠? 그다음 H10에도 컷을 두고 F4를 눌러봅니다. F4 키. 여기 보면 숫자 키 위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F1부터 F12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F4 키 누르면 이렇게 달러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도? 네, 그러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셀 주소를 상대 셀 주소, 절대 셀 주소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하는데 이렇게 달러가 붙게 되면 이런 셀 주소를 상대 셀 주소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달러가 안 붙은 거를 달러가 붙은 거를 절대 셀 주소라 그러고 달러가 안 붙은 이런 것들을 상대 셀 주소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했죠. 첫 번째 여기다가.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컨트롤 C에서 밑으로 나머지 5개 셀 범위를 이렇게 블럭 잡아가지고 붙여넣기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V 하면 자, 했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밑으로 내려가면 보세요. C4, H4가 C5, H5 한 칸 행 번호가 하나 늘어나면서 바뀌었고 C10, H10은 우리가 절대셀 주소로 달러를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고정된 채로 카피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셀 보면 네, 보세요. 이것도 C9, 콜론 H9, 콤마 C10, H10은 달러 붙였기 때문에 절대셀 주소로 고정이 돼서 카피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됩니까? 절대셀 주소, 상대셀 주소 이해가 되죠? 네. 네, 학생들이 이해를 했는데 한 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여기가 I9이죠. I4에 자, 원래 요 I4에 여기가 I4죠. 여기 들어있는 그 수식이 썸 프로덕트 괄호 열고 C4 콜론 H4 콤마 C10 H10 C10 H10에는 이제 절대셀 주소로 달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놈을 이 I4에 있는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I9에 붙여넣기 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셀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카피를 해도 안 바뀌는 거죠. 그렇죠. 절대셀 주소는 카피를 해도 고정이 된 채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상대셀 주소는 네 번째 행에서 아홉 번째 행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 C4, H4가 C9, H9 이렇게 바뀌었다 이겁니다. 알겠죠? 어떤 뜻인지?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이 해착기를 위한 이 엑셀 입력 모형 작성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해착기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데이터, 네, 자, 데이터 메뉴에 해착기 가서 목표 셀은 72죠. 총 인원수를 최소화하는 거죠. 최소 선택하면 되고, 변수 셀은 여기 C10에서 H10 블록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제한 조건에 추가해서, 자, 제일 먼저, 이제 시간대별로 총 6개의 시간대 최소 인원수 이상 돼야 된다 하는 그 조건이 있죠. 그래서 I4에서 I9까지 이게 크거나 같다. 그렇죠? K4에서 K9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면 되고, 그 다음 추가 비움 제약 조건 넣으면 되죠. 네, C10에서 H10이 크거나 같다. 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아주 심플하죠. 확인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다 됐고, 그 다음 해법은 단순 LP 선택합니다. 해찾기 해보세요. 자, 그러면 총 인원수가 740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최적해 구했을 때의 총 인원수입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최적해 구했을 때 총 인원수 740 나옵니까? 네, 나옵니까? 자, 그러면 제대로 구했는데, 요 1조부터 6조까지 배치할 인원수, 요 최적해 한번 여러분 구한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거하고 혹시 다르게 나온 사람 있습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다 같게 나오나?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책에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책 지금 108페이지에 그 그림 4-6에 보면 최적해가 나오는데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여러분 안 보일 텐데 보입니까? 여기 있는 최적해하고 우리 지금 화면에 본 최적해가 좀 다르죠? 다르죠? 여기가 우리 책에는 여기가 175, 여기가 225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나머지 90, 75, 175는 같은데 여기가 우리 책하고 우리 지금 화면하고 다르죠? 지금 이 문제는 복수 최적해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전에 복수 최적해 이야기했죠? 네. 혹시 여러분 중에 화면에 이거하고 다르게 나온 학생이 있을 텐데, 이거하고 다르게. 네. 자,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렵진 않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는 이제 1조부터 6조까지 근무하는 인원수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문제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1조는 다시 일로 갑니다. 여러분, 1번 근무조는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고 2번 근무조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고 쭉 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1번부터 6번 근무조 중에 여러분 만약에 근무조를 택할 수 있다면 좀 편한 근무조가 몇 번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근무하고 싶은 근무조가 몇 번이죠? 3번. 3번입니까? 3번이 좀 편합니까?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예. 3번이나 4번이 좀 편하겠죠. 그렇죠. 대부분 다 3번, 4번이 편하죠. 근데 나머지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2번은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5번은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6번은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런 거 1번, 2번, 5번, 6번은 조금 까다롭죠. 근무하기가. 3, 4번은 좀 선호하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랜드에서, 여기 무슨 랜드였죠? 원더랜드 공원에서 각 근무조별로 지급하는 임금을 다르게 두면은 어찌 됩니까? 새벽 시간은 꺼리기 때문에 임금을 좀 더 많이 주고, 3번, 4번 근무조는 다들 선호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임금을 좀 적게 주고, 이렇게 차등을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통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근무조는 1번 근무조 근무하는 뭐 월급을 뭐 예를 들어 400만 원이다, 뭐 300만 원이다. 2번 300만 원, 3번은 한 250만 원, 4번도 한 2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벽에 막 들어가거나 밤늦게 근무하는 조는 좀 임금을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좀 편한 낮 시간대 근무는 좀 임금을 좀 낮추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보통 하겠죠. 보통.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전체 지급대는 봉급의 총액을 최소화하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함수값 G는 뭐가 됩니까? 총 지급할 임금 총액이죠. 그렇죠? 1번 근무조에 한 명 급여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X1은 지금 1번 근무조에 근무하는 인원수죠. 그럼 여기다 300을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300X1. 그 다음에 2번 근무조 뭐 290만 원이다 그러면 290X2. 3번 근무조 속하는 근무자들에게는 월급이 250만 원이다 하면 250X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알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책에 예제 4-3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110페이지에 예제 4-3.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네, 경인기계는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해서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자, 내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주문받은 부품에 대한 생산 및 재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내년 1분기 동안에 관련 자료가 내년 3분기 동안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분기별 주문량 충족시키면서 총 비용을 최소로 하는 분기별 최적 생산량과 재고량을 구하고자 합니다. 단 내년 1분기 기초재고량은 100개고 마지막 3분기의 기말 재고를 최소 60개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특권을 통해 생산할 때는 제품 단위당 생산 비용이 정상 근무에 의한 단위당 생산 비용의 20%가 추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복잡하죠?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품들 중에 계절적 상품이 있죠. 그렇죠? 우리 집에 쓰는 제품들 중에 계절적 요인이 있는 제품, 얘가 뭐가 있죠? 우리 흔히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계절 상품, 계절적 요인이 포함된 그런 제품들이 뭐 있죠? 계절별로 뭐랄까, 수요 변동폭이 굉장히 큰 제품. 에어컨이죠. 예. 에어컨, 뭐 제습기, 맞습니다. 선물 세트? 선물 세트는 이제 뭐 명절 때 많이 쓰는 거죠. 예, 에어컨, 공산품으로 에어컨, 선풍기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겨울철에는 난방용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에어컨 같으면 여름철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대 팔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LG 에어컨이나 삼성 에어컨이나 뭐 이런 데서. 근데 뭐 봄이나 겨울에는 겨울 같으면 에어컨 수요가 뭐 한 5만 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100만 대가 팔리고 겨울에는 5만 대 팔리기 때문에 그럼 LG 에어컨 만드는 공장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거냐. 그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LG 에어컨 대표라고 하면 공장 규모를 한 계절에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짓게 되면 여름철 수요 100만 대를 공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겨울철에는 수요가 5만 대밖에 안 되는데 한 계절당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규모를 지어 놓으면 굉장히 낭비죠. 그렇죠? 그래서 100만 대를 한 계절에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그렇게 대규모로 지을 게 아니라 한 5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대폭 줄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100만 대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거냐 하면 여름철에는 풀 가동하면 50만 대밖에 생산을 못하니까 비수기인 겨울철, 그 다음에 봄철 이럴 때 생산을 넉넉하게 해서 그 계절에 수요로 팔고 남는 것을 재고로 쌓아두고 있다가 재고를 이월시켜서 여름철 생산량과 합쳐가지고 여름철 수요를 충족시킨다 이런 겁니다. 그게 상식이겠죠. 그렇게 하는 게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 훨씬 적게 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비뿐만 아니고 재고비도 발생합니다. 에어컨을 겨울에 생산해서 여름철 판매를 위해서 계절 2개를 이렇게 창고에 보관해서 이월시키려면 에어컨에 뭐 녹이 안 슬도록 뭐 여러 가지 장치도 해야 되고 돈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다 고려해서 우리가 총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연 여름철에 몇 개 생산하고 재고를 몇 개 가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 몇 개 생산하고 재고를 몇 개를 이월할 건지, 겨울에 생산량 몇 개, 재고량 몇 개, 뭐 봄에 생산량, 재고량 몇 개, 이걸 결정하는 게 중요한 생산 및 재고 계획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예제 4-3은 내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분기별로 이제 납품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내년 1분기는 400개를 납품해야 되고 2분기는 300개를 납품해야 되고 3분기는 500개를 납품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1분기에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공장을 가동해서 저녁 8시에 퇴근을 하죠. 8시에 공장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때 1분기 동안 정상적인 근무에 의해서 생산하면 총 35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분기에. 그런데 특근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정상 근무 시간 6시 이후에 뭐 6시부터 뭐 한 8시까지 한 2시간 정도 또는 3시간 정도 특근을 통해서 추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1분기에 100개를 추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만 생산비는 특근을 하게 되면 생산비는 정상 근무할 때의 생산비보다는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추가 근무하는 초과 근무자들에 대한 초과 수당은 정상 근무 수당보다 높아질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낮에 비해서 밤에는 또 뭐 야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조명도 더 밝게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겁니다. 정상 근무 때보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정상 근무할 때의 제품 한 개 만드는 그 생산비의 20%가 특근 생산할 때는 20%가 더 추가된다 이런 식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분기에 주문량 400개, 2분기 주문량 300개, 3분기 주문량 500개를 하여튼 납품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은 뭐냐면 전체 총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1분기에 생산량을 몇 개 하고 재고량을 몇 개로 할 거냐. 2분기 생산량 몇 개, 재고량 몇 개, 3분기 생산량 몇 개, 재고량 몇 개 할 거냐.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문제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결정 변수는
어떤 게 결정 변수입니까? 한번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표를 보고 자 1분기, 2분기, 3분기 각 분기별로 결정해야 될 게 뭘 결정해야 됩니까? 1분기에 결정할 게 뭐죠? 생산량을 결정해야 되죠. 그렇죠? 1분기 생산량인데 생산량이 두 가지로 나뉘죠. 두 가지가 뭡니까? 네, 정상 근무 생산량과 특권 생산량으로 나뉘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1분기에 우리가 필요한 또 결정 변수 한 개 또 있는데 뭐냐면 뭡니까? 1분기에서 2분기로 넘기는 1분기 말 재고량.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분기에 세 가지 타입의 결정 변수가 정의가 돼야 됩니다. 1분기에 정상 근무 생산량, 1분기에 특권 생산량, 그 다음에 1분기에 기말 재고량.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2분기, 3분기도 마찬가지죠. 2분기 정상 근무 생산량, 특권 생산량, 기말 재고량. 3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총 결정 변수 개수가 몇 개 되겠습니까? 전체 결정 변수가 각 분기별로 3개씩이죠. 총 9개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선 결정 변수를 봅니다. XI는 I분기 정상 근무 생산량으로 정의합니다. I는 1, 2, 3, 1분기, 2분기, 3분기. 그 다음에 YI는 I분기 특권 생산량. 역시 분기가 1분기, 2분기, 3분기니까 I가 1, 2, 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I는 I분기 기말 재고량. 역시 1분기, 2분기, 3분기니까 I가 1, 2, 3 이렇게 됩니다. 총 9개의 결정 변수가 사용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목적함수식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죠. 그렇죠? 자, 비용은 생산비 플러스 기말 재고량에 대한 재고비가 발생하죠. 예를 들면 1분기에 예를 들면 기말 재고량이 10개다 그러면 한 개당 분기말 재고비가 5,000원이니까 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고비가.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분기에 생산비는 또 나눠집니다. 정상 근무할 때 1분기에 한 개 생산할 때는 24,000원이 됩니다. 생산 단가가. 근데 특권 생산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정상 근무 생산비의 20%가 추가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24,000원에 20%가 되면 어찌 됩니까? 4,800원이 늘어나니까 28,800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정 변수는 XI는 정상 근무 생산량, YI는 특권 생산량, SI는 기말 재고량, I 분기 각각에 대해서. 자, 그래 목적함수 값은 총 비용인데 총 비용은 생산비와 재고비의 합입니다. 자, 생산비는 또 둘로 나뉘어지죠. 정상 근무 생산비, 그다음에 특권 생산비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럼 우선 한번 보세요. X1은 1분기 정상 생산량이죠. 그렇죠? 1분기 한 개 생산할 때 드는 생산비가 24,000원이니까 24,000 X1 이렇게 하면 되죠. 자, X2는 2분기의 정상 생산량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2분기 정상 생산 비용이 개당 25,000원이니까 25,000 X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3분기 정상 생산량 X3입니다. 3분기에 생산비가 한 개 만들 때 26,000원 듭니다. 그래서 26,000 X3 이렇게 하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Y1은 뭡니까? Y1이 뭐죠? Y1이 뭡니까? 1분기 말 재고량. 예, 맞죠.
조선 학생. 맞습니다. 1분기 기말 재고량이죠. 자, 기말 재고량 아니죠. 조선 학생. 기말 재고량이 아니고 Y1이 뭡니까? 1분기 특권 생산량. 예, 이윤지 학생 맞습니다. 특권 생산량이죠. 네, 이주희 학생. 1분기 특권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특권 생산량이 예를 들어 10개면 10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1분기의 특권 생산비, 개당 특권 생산비는 정상 생산비 24,000원에 20% 추가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 1.1을 곱하면 28,800원이 되죠. 그래서 28,800 Y1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 Y2는 2분기의 특권 생산량이죠. 그래서 2분기 정상 생산비가 개당 25,000원이니까 20% 추가되면 3만원이 되죠. 3만 Y2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 3분기 특권 생산량 Y3죠. 3분기 정상 생산을 했을 때의 생산 단가 26,000원에서 1.1을 곱해주면 31,200원이 됩니다. 그래서 31,200 Y3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재고비가 들어가죠. 재고비가 여기 빠져 있네. 재고비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자, 아까 여기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기말 재고량은 개당 5,000원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5,000 S1 자, 5,000 네, 5,000 S1 그 다음에 5,000 S2 그 다음에 5,000 S3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정상 근무 생산비고 요게 특권 생산비죠. 그러니까 이게 기말 재고량에 대한 재고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합으로 총 비용이 결정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목적함수 값 G는 총 비용인데 총 비용은 생산비 플러스 재고비입니다. 생산비는 둘로 또 나뉘죠. 정상 근무 생산비와 특권 생산비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자, 한번 보는데 여러분, 자, 1분기에 자, 1분기 제약 조건식을 한번 봅니다. 1분기에 1분기 처음에 시작할 때 몇 개가 있다 했죠? 재고가 몇 개 있습니까? 100개 있죠. 1분기 처음 시작할 때 재고가 100개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00개의 재고가 이제 1분기 초에 있죠. 자, 1분기는 100 플러스 자, 정상 생산량 X1이죠. 맞죠? 정상 생산량이죠. 그 다음에 특권 생산량 어찌 됩니까? 이게 특권 생산량이죠. 맞습니까? 맞죠? 자, 1분기 초에 100개가 있고 정상 근무했을 때 생산량 X1이고 특권에서 만든 게 Y1이죠. 자, 여기서 1분기 납품량이 몇 개죠? 납품이 400개를 납품해야 되죠. 자, 여기서 400개를 납품하죠. 그럼 이게 뭡니까? 여기 뭐가 적힙니까? S1이죠. 이게 S1이죠.
S1이 뭐라 했죠, 아까? S1이 1분기 말 재고량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100개가 있었죠? 네, 거기서 정상 1분기에 정상 생산량이 X1개고 특근에 의한 생산량이 Y1개죠. 그래서 1분기에 총 제품이 이만큼 있었죠. 여기서 1분기 400개 주문한 400개를 납품했죠. 그러면 그걸 빼주면 S1이 이게 바로 1분기 말 재고량으로서 이게 2분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2분기를 한번 봅니다. 자, 2분기를 보면 2분기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2분기 초에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로 넘어온 게 S1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분기 정상 생산, 2분기 특권 생산 각각 고려하게 되면 자, 2분기에 정상 생산이 X2죠. 자, 2분기 특권 생산이 Y2죠. 여기서 2분기 납품할 게 얼마입니까? 300개 납품합니까? 300개 납품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뭐죠? 남는 게 뭡니까? S2가 되는 거죠. 예, 이재현 학생. 맞습니다. S2가 되죠? 맞습니까? 네, 조성원 학생, 이재현 학생 맞죠? 이 관계식을 알겠죠? 그래서 3분기 한번 봅니다. 3분기도 똑같이 하면 되죠. 자, 3분기는 자, 3분기 초에 2분기 말 재고량 S2가 3분기 초로 넘어오죠. 그렇죠. S2라는 게 2분기 말 재고인데 이게 3분기 초에 2분기 말에서 3분기로 넘어오는 양이죠. 그렇죠? 2분기 말 재고량은 3분기 초 재고량이 되는 거죠. 네, 여기다가 X3는 3분기의 정상 생산량이죠. 자, 그 다음에 Y3는 특권 생산량이죠. 그래서 2분기 말 재고량 플러스 3분기 정상 생산량, 3분기 특권 생산량. 이게 지금 3분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양이죠. 여기서 3분기에 500개를 주문받은 500개를 납품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 남는 게 3분기 말 재고량 S3가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생산 및 재고 계획 문제는 생산량과 기초 재고량과 납품량 그리고 기말 재고량 관계가 이런 식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이 문제도 복잡한 문제지만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1분기 초에 100개 있었고 1분기 정상 생산 플러스 특권 생산에서 400개 납품하고 남는 게 1분기 말 재고량이다. 그다음 2분기는 자, 2분기 초에는 1분기 말 재고량 플러스 2분기 정상 생산 특권 생산 빼기 납품 300개 하면 2분기 말 재고량. 3분기는 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또 다른 재고량이 또 다른 제약 조건식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상 생산 각 분기별 정상 생산할 때 생산 능력이 정해져 있죠. 네, 생산 능력 이재현 학생 맞습니다. 특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마지막 3분기에 어찌 됩니까? 기말 재고가 어찌 되죠? 3분기 말 재고가 최소한 몇 개 이상 돼야 된다 돼 있습니까? 60개 이상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네, 그런 조건을 우리가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 일단 이 앞에 지금 우리가 했던 내용들 한번 잘 보고 이해가 지금 대부분 되는 것 같은데 내일 수업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수학적 모형 완성하고 엑셀 해찾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전부. 네.